안녕하세요.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의 미래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한국데이터경제신문의 홍용석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데이터 경제의 시대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데이터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사업들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개인의 삶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개발을 통한 기계화 혁명입니다. 사람이 하던 일들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1차 산업혁명이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를 개발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한 산업화 혁명입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에 대한 지식에 대한 정보가 쉽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한 정보화 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지능과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지능 정보에 대한 기술에 대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간이 되는 기술들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AI, 그리고 최근에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근간이 되는 것들이 데이터입니다. 왜 데이터가 중요하느냐? 사람과 사물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IoT 기술을 통해서 센서들이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사람이 소비를 하고 활동을 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데이터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분석이 되지 않고 단순하게 수집되고 저장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것들이 각 기업의 이제 데이터 공간에 저장이 되다 보니까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이것들을 잘 저장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클라우드고요. 이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들이 빅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수집되고 저장되고 분석이 된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들이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최적화가 되게 되면은 전자상거래나 유통이나 제조나 금융에서 각각의 혁명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최근 가장 활용을 잘하는 부분들이 아마존 같은 기업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나의 소비 패턴이나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당신이 이 책을 샀으니 이 책도 볼 것이다 라는 형태의 추천 서비스가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는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경제학에서는 생산의 3요소를 토지와 노동과 자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 시대가 왔는데, 데이터 경제 시대는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 발전에 촉매 역할을 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라고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범국가 차원의 정책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지배하는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데이터 경제 시대의 생산의 중요한 3요소는 데이터, 기술, 자본의 3요소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경제를 통해서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저장되고 유통, 활용이 됐었던 부분들이 자기만의 산업에서 수집이 되고 저장이 되고 유통이 되었던 부분들이 다른 산업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제품이나 서비스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적 가치 창출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스마트팜, 스마트 의료, 스마트 금융 쪽이 있는데, 뒤쪽에서 자세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데이터 경제의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기존에 이제 CCTV건 자동차건 이런 기기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되고 생성이 됐었고, 이 데이터들이 저장되고 관리가 되면서 분석이 되는 것까지가 이제 3차 산업혁명이었다고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 쪽에서 쓸 수 있게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고 이제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은 이 인공지능이 바로 인식을 할 수 없는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가공을 해주는 데이터 가공 산업과 이 가공된 데이터를
필요한 곳에서 소싱하고 필요한 곳으로 보내줄 수 있는 데이터 유통 사업들이 최근에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공되고 유통된 데이터를 받아서 인공지능이 가치를 더해서 분석되고 활용되는 부분들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한 주요 분야의 미래를 예측하는 모습들이고요. 이제 크게 제일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들을 6가지 정도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헬스케어가 있고, 헬스케어는 기존에 지금 이제 많이 들어보신 게 IBM의 왓슨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의사가 아무리 정확해도 차트를 뭐라 그러죠? 엑스레이인가? 그걸 보고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의사마다 다른데, 이 왓슨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이 사람이 엑스레이를 보니 암일 확률이 높다. 그런 확률들에 대한 분석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암 진단 정확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향상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 및 맞춤 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건강과 생명보호에 대한 개선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AI 건강 비서나 감염병에 대한 예측 정보, 맞춤형 정밀 진단 등이나 신약 개발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부분들이 2018년, 19년도 자료인데 이것들이 지금 2020년에 지금 이미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 쪽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나 시간대별 범죄 발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재난 전조 등을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톰 크루즈가 나온 영화 중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도 이제 이런 뭐 분석을 통해서 하는데, 거기는 이제 약간 미래를 보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형태로 이제 사업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능형 CCTV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CCTV는 단순하게 보여주는 역할이었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을 영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지금 범죄 행위가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은 이제 시설물이 고장이 날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고, 산림 감시 쪽에서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불이 날 것이다라는, 이쯤이면 불이 난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감지나 예측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 쪽 같은 경우에는 제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내 소득이나 소비 활동, 선호도 등을 기반으로 해서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금융거래를 내가 하지 않는 패턴인데 이상이 발생했다라는 사전 탐지들이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 예측, 생애 전주기에 대한 솔루션 제공 같은 서비스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를 보조하는 반자동 기능이 얘기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이제 상용화를 위해서 기술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가장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들은 이제 물류 쪽입니다. 지금 이제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졸음운전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고가 나는 사례들이 이제 간간히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이 기계가 대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장거리에 대한 물류 배송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기대가 되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선호도나 감정 변화 등에 기반을 해서 내 기분에 맞는 컨텐츠, 이제 최근에 뭐 AI로 이제 음악 듣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나한테 맞는 음악을 틀어줘, 그런 형태로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맞춤형 컨텐츠에 대한 재생이나 보관, 검색 등이 가능해서 내가 내 기분에 맞춰서 보고 싶은 것들을 인공지능이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홈 같은 경우에는 AI를 기반으로 해서 기기나 조명이나 에너지 등이 맞춤형으로 자율 관리돼서 가정 내에서 이제 뭐 비용 절감도 일어나고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형태가 바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었고, 여기서 생산되는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될 경우엔 이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 데이터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보의 주체가 기업이나 기관에서부터
개인에게 변경이 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정리를 해드리면은 내 정보를 A라는 기업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B라는 기업에 제공을 해서 쓰고 싶어요. 예를 들어 그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에는 A라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이제 진료 데이터들이 있는데 B라는 병원에 갈 때 뭐 예를 들어 MRI를 A 병원에서 찍었는데 B 병원에서 갔더니 또 MRI를 찍으래요.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변경이 될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를 통한 기대 효과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개인은 이제 자기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한 활용 방법에 대한 획득이 가능해지고 새롭고 편의성이 높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기반해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형태로 좀 변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존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들, 이제 뭐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좀 큰 기업들이 많은데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데이터를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제 스토리지에 저장해 놓고 쌓아만 놓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고객의 동의를 좀 더 쉽게 받으면서 다른 쪽에 제공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부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개인에게도 쉐어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명한 고객 데이터 운용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존에 기업에서 보관을 할 경우에는 이걸 누가 갖다 썼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는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혜택들이 좀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에 대한 유통 사례가 증가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데이터 만드신 분들이 이 데이터가 필요하면 갖다 써 비용은 얼마야라고 이제 데이터 유통 사업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 서비스들을 기획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데이터를 쉽게 구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개인 데이터를 기반한 이제 신규 시장이 창출이 되면서 세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보시는 화면이 이 마이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사례들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금융 쪽 서비스입니다. 민트닷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인데 개인 자산에 대한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분석해서 이제 개인의 자산 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크레딧 카르마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용정보 관리 서비스로서 개인의 신용정보 평점을 조회할 수 있고 신용정보 점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액션을 했을 때 너한테 이제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조언을 줄 수 있는 서비스고요.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좀 높은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이제 크레딧 카르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각이 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뱅크샐러드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인데 예금이나 대출이나 카드나 보험 등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예전에 이제 확인하려면은 다 따로따로 가가지고 확인을 해야 됐었는데 이것들을 한 번에 조회하고 지출 패턴이나 다양한 금융 서비스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고 지출 레포트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스 같은 경우에는 간편송금이라는 기능으로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 DB를 모으다 보니까 점점 이제 대출 추천이나 신용등급 조회, 여행자본 같은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들을 좀 많이 여러 가지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자카드 같은 경우에는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맞춤화된 디지털 쿠폰 발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티맵 서비스인데요. 제 운전에 대한 기록을 지금 이쪽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운전을 어떻게 하고 뭐 과속을 했는지 아니면은 정속 주행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최근에 이제 어디를 갔고 어딜 자주 가고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차 보험 쪽에 이제 할인해 준다거나 이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
그런 형태로 이제 사업을 좀 확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데이터 서비스가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이런 마이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사업들이 이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오픈하는 공공 데이터 영역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 보시는 건 2019년 자료고요. 실증 서비스에 이제 그 기업을 선정해서 이제 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시범적으로 좀 서비스를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요 이제 확대되는 그 제공되는 데이터들이 점점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료와 금융과 에너지 유통 분야를 이제 주축으로 해서 그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에 이제 선정이 된 기업들이 있고요. 건강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검진이나 처방전 같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좀 같은 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일반에 오픈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뭐 무슨 병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식단을 제공해 주자 이런 이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응급 환자의 응급 진료 기록이나 그런 것들을 보관하고 이제 위급 상황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 이걸 통해서 개인의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이제 일상생활을 통해서 발생하는 뭐 소비든 이동이든 아니면 병원 진료 등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내가 좀 더 관리를 할 수 있고 이제 보고 싶을 때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장점을 얻을 수가 있고요. 변화하는 개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제 소비 패턴이나 건강 지표 등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이제 목표를 설정하거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좀 활용하기가 좀 더 편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내 데이터가 이제 보건이나 교통이나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용이 되면서 이제 이 데이터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부분으로 사회 공헌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기존에는 이 데이터를 누군가 활용했을 때 나는 얻는 게 없었는데 이것들을 통한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데이터 경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